지금부터 세집중과 라돈 저감 시공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제 도착을 하면 실내 오미온도 먼저 측정을 한다고 해서 고객님한테 측정 값을 보여줍니다. 먼저 포르말데히드를 이렇게 측정을 할 건데요. 원래 기준치는 0.1,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0.08인데 기준치를 초과해서 0.21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돈 측정 값을 보겠습니다. 라돈 측정은 이렇게 라돈 아이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기준치를 4피코키를 초과해서 5.33이 나왔습니다. 좀 잘 안 맞네요. 그리고 세집중을 시공할 때나 라돈 시공할 때는 이렇게 모두 라돈 시공할 때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세집중 시공할 때는 이렇게 모두 서랍을 다 분리합니다. 서랍과 선반을 모두 분리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서랍을 분리한 다음에 그 분리한 서랍 가구 내부를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줘야 돼요. 원래 청소업체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쭉 뽑아서 딱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감이 안 된 부위를 코팅할 때 저희 이하는 케어는 라돈 차단제를 이용해서 라돈 차단제 A1을 이용해서 부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요 우윳빛인데 요게 이제 우윳빛이 마르면 투명해지거든요. 라돈 가스까지 차단하다 보니까 유해물질 포르말데히드나 벤젠 같은 걸 쉽게 차단하고 또 저기 광촉매 성분이 좀 들어있어서 유해물질을 분해시키기도 합니다. 분리한 가구를 이제 서랍 같은 거 코팅할 때 보면 가구를 이제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코팅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감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팅제 마감 이하는 케어는 이제 라돈 차단제 A, 그러니까 광촉매가 섞인 제제를 사용해서 라돈 차단제를 사용해서 코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양쪽으로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도 2, 3회 정도 코팅 작업을 해야지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2, 3회 정도 이하는 큐는 2, 3회 정도 코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 이런 모서리 부분 대부분 다 이제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들도 코팅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런 부분들은 관을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내 버리면 됩니다. 코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약간씩 묻어 있는 데들은 걸레를 이용해서 꼭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코팅이 끝나면 이렇게 걸레를 사용해서 코팅액이 없이 기둥에 묻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걸레를 사용해서 선반을 완전히 깨끗이 닦아줍니다. 전체적으로.
방역 시공을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실내 전체 다 뿌려줄 겁니다. 문부터 손잡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 뿌려줄 거고요.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집안 전체다를 뿌려드리고, 고객님들한테 이 뿌린 거에 대한 사진도 다 전송을 할 겁니다. 세습증은 제거제를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 끝나면 또 도포를 할 건데, 그때는 가구나 벽지, 집안 이런 위주로 할 거고요. 소독 때는 이렇게 전체 집안 전체를 다 뿌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방역 시공은 집안 전체를 다 하니까요.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일반 기타 유해 세균까지 다 잡아주시는 거니까 꼭 이하는 표현은 이제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방역 시공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존으로서도 충분한데 그래도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죠. 굳이 오전을 하는데 이걸 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걔는 메르스 사태부터 계속 일반 저희가 쓰는 게 메드릭스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 더 해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오전만으로도 충분하긴 하는데, 그게 어느 병원까지 드린다 이건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케어는 집안 전체 다를 방역 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 싶어서 이중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창틀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손잡이뿐만 아니라 스크린 사이까지 다 방역 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집중은 제거제를 도포하고 있는데요. 세집중은 제거제도 역시 실내 전체 다를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잡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지만 전체 다 광촉매 제제하고 약간의 SiO2 재질이 이산화 규소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분해도 차단도 확실히 시켜줍니다. 오늘 저거를 꼼꼼히 도포했습니다. SiO2나 SiO2 입자가 5나노 정도 돼갖고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요, 당연히. 뿌린 다음에도 이 안에 바닥에 뭐가 묻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유해물질 분해 장비를 가동할 건데요.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안방, 각 방에 이렇게 다 장비를 설치해서 가동을 할 겁니다. 이 유해물질 분해 장비에는 오존하고 플라즈마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고객님 댁은 이제 라돈까지 아까 신청을 하셔갖고 지난번에 라돈을 시공을 할 건데, 저희가 아직 라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특허가 안 나와가지고, 특허가 나오면 이제 공정도 공개하고
라돈 차단제도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 특허가 안 나와가지고 특허 나오는 대로 그건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뭐 공정에 대해서 뭐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공정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라돈 차단제를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라돈 시공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양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디 한 부분 뭐 벽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천정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뭐 가구 뒤쪽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라돈 시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그 종종을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맹점 쪽에 그 라돈 공정을 알려줘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라돈 시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돈 공정을 수립하겠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라돈 그 시공 공정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제 경험이 많아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아파트는 뭐 바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아까 보여줬던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그 라돈 시공을 할 땐 특별한 측정 방법이 필요해요. 그걸 똑같이 라돈 IL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 시공을 위해서는 다른 측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것도 측정을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그 어떤 부위에서 나오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특허가 나오고 나오는 대로 이제 공정을 공개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정 자체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도 아직까지는 이게 아까 수치만 그 처음에 약간 나왔던 수치, 그 다음에 시공 끝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수치를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 공정 자체는 절대 고객이라던가 온라인상에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만 대략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안내만 좀 해드리고 있어요. 유해물질 분해 장비 이제 가동하면서 라돈 시공에 들어갈 겁니다. 어제 라돈 저감 시공까지 끝내고 이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들어와서 맨 먼저 하는 작업은 실내 오염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먼저 측정을 합니다. 실내 오염도를 측정할 건데요. 제로까지 이렇게 완벽히 떨어졌고요. 이게 포르말데이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그 다음에 라돈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5.33이었는데 현재 0.14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포르말데이드하고 라돈하고 시공이 잘 됐네요. 0.14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치는 4피코킬인데요.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게 떨어졌습니다. 오염도가 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창문을 개방을 해서 그 안에 분해된 물질들을 다 외부로 배출하는데요. 그 중화 장비를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부터 피톤치드를 도포를 할 건데요. 지금 저 이하는 케어는 피톤치드를 도포를 할 때 가구용과 그 벽지나 천장에 뿌리는 도포용을 별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하노케 벽지나 천장에 뿌려진 도포용 피톤치드는 이따 뿌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데요.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용 먼저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벽지나 천정 같은 데 도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벽지나 천장에 뿌리는 이 도포용 피톤으로 이제 피톤치드를 도포를 할 건데, 이하노케 피톤치드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마이크로 캡슐을 쓴다 그러는데 보통 캡슐 구조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가 가더라도 피톤치드 효과가 2달에서 3달까지밖에 안 가는데, 저희 이하노케 거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2년 이상 유지가 되고요. 2년 뒤에도 이제 벽지를 문질러 보시면 벽지에서 피톤치드 향이 납니다.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피톤치드가 코로나에도 코로나까지 잡을 수 있다고 개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된다는데, 피톤치드 자체가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오래 유지되면 항균 자궁도 있고 코르티솔도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코르티솔도 조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실내에서 살림욕을 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피톤치드 캡슐을 사용하는 업체들 중에서 멜라민 캡슐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멜라민 캡슐에는 포르말데히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뿌려도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멜라민 캡슐로 되어 있는 피톤치드 도포용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캡슐이라고 똑같은 캡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오픈을 안 하는데 멜라민 캡슐이 아니고 무기질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성이 전혀 없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할 건데요. 도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영상 끊고 다시 서비스 시공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노케는 이제 새집 증후군을 신청하거나 라돈 시공을 신청하거나 다른 시공을 신청하시면 싱크대에 싱크볼은 저희들이 무료로 코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코팅하기 전에 이제 싱크대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물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저희가 요걸 세척을 한 다음에 코팅을 싹 해드릴 겁니다. 이하노케어의 새집증후군이나 라돈 신청을 하시면 주방 싱크볼을 저희가 무료로 나노 코팅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세척제를 뿌려서, 클리너를 이제 세척제를 뿌려서 이 공간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시공 중 상태는 미리 찍어놔서 보여드렸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팅을 시작할 건데요. 이 코팅액을 블럭에 묻혀서 코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코팅을 해드릴 겁니다. 코팅이 끝나면은 이 상태가 되는데요. 지저분한 게 없이 이렇게 다른 회사 건 뭐 몇 시간 만에 마르는 것도 있던데 이하는 계획은 하루는 말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팅 효과가 오래도록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 베란다 곰팡이 방지 시공을 할 건데요. 이렇게 나노 코팅인데 그냥 뭐 이렇게 코팅이라고 그냥 이름을 줬습니다. 네. 시공 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물 뿌리면은 이렇게 물이 먹어서 달라붙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시공 후에는 그냥 나노 코팅을 흘러내리듯이 쭉 흘러내립니다. 이거를 일단 시공하고서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 나노 코팅 할 때 저희는 이 롤러를 나노 코팅에 붙여서 다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전체를. 나노 코팅액이 자체가 워낙 좀 비싼데 그래도 효과는 가장 확실합니다. 곰팡이 방지 안 되는 효과는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그 베란다 곰팡이 방지 코팅을 했는데 어제 보셨듯이 그 마르기 전에는 물을 흡수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곰팡이 방지 코팅이 나노 코팅이 말라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이렇게 다 밑으로 떨어뜨리죠. 그래서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막아줍니다. 물론 외부 뒤쪽에서 오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안쪽에서 습기로 인해서 나오는 곰팡이를 완전히 차단시켜줍니다. 나노 코팅제가 워낙 비싼데 그래도 제일 확실하니까 이걸로 저희들은 그 코팅을 해주고 있습니다.